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넷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창마고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먹방과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위장샘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로맨스 추천하는 콩칠이입니다. 아니 다시 이렇게 신나게 대면을 하고 있는 요즘 갑자기 불안한 차트 통계 정말 네 저희는 힘들어요. 이번에도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너무나 걱정이 되는 그런 나날입니다. 네. 손 열심히 씻고. 어떻게 다음 주에 또 턱스크 코스크 하지 마세요. 진짜. 일단 저희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눈에 익는 이름들이 많아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감사한데요. 나이스림님께서 소름 끼치게 늦은 감상평을 올리셨다. 그게 바로 이제 그만 끝낼까 해. 근데 되게 나이스림님은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일단 포스터에 제시 버클리 모습 때문에 영화를 찜해놨었고 배우들 연기로 이미 좀 설득이 됐었다. 그리고 그 엔딩 크레딧에 찰리 카우프만 이름만으로도 설득이 되었다. 너무 이게 매료된 상태였다. 그러면서 존 말코비치 대기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시고요. 그 감독작으로는 아노말리사라는 애니메이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 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약간 우리 이상으로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쫀다. 그리고 나이스트림님이 또 그 케빈 인 더 우즈랑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너무 재밌게 보셨고 그 힐하우스 유형이랑 블라이 중에서는 이제 뭘 먼저 보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둘 다 보실 거면은 블라이부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나만 보고 치울 거다 이러면은 힐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나윤맘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유전을 이분 찐이라니까 330석 극장에서 혼자서 보신 영화였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와. 모르겠어요. 최고야. 참 밤늦게 그렇게 보신 게 아닐까요? 와 씨. 진짜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나윤맘님은 이 공포를 일으키는 지점이 운명적으로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근데 유전이 완전 그런 영화였죠. 사실 미드소마도 그런 류였고.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그 아리 에스터 감독님 작품이 되게 잘 이제 공포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우리 나윤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포를 봐야겠다. 진짜. 저를 보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나윤맘님께서 댓글로 그런 말씀해주셨어요. 공포 영화 중에 최근에 본 거 It Comes at Night 보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바로 봤어요. 저도 밤늦게 혼자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되게 그 약간 아포칼립스 같은 느낌이고 그 워킹데드 같아요. 워킹데드 이후에 어떤 이제 좀비 같은 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전염병이 퍼지고 난 뒤에 되게 이제 피폐해져가는 그런 가족의 모습 이런 거였거든요. 재밌었어요. 되게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재생? 네, 전 재생. 그래서 만약에 좀 워킹데드 같이 디스토피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재미를 느끼신다면 이 이컴스 앤 나이트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막 징그럽고 귀신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좀비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오고.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어. 이 피폐해져가는. 그런 게 근데 너무 지금 좋은 것 상황이랑 같아.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도 되게 뭔가 이 전염병이 공포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생글초우님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에피소드에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슈비구님 오늘 또 칠봄님이 너무 웃기다고 댓글 진짜? 달아주셨고요. 내가 뭐 했죠? 저희 마스코트예요. 슈비구님 덕분에 제가 웃습니다. 사랑해요. 진짜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 너무 행복합니다. 그니까 다 소개를 못 해줄 만큼 달리다니. 이 댓글 뽕이 정말 너무 장난이 감동스럽습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볼 콘텐츠는 바로 내가 죽던 날입니다. 스릴러.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심 기뻤답니다. 그러네, 소름 네. 끼친다. 딱 와. 맞았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다들 영화관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조금 걱정이 돼서 최근에 상황이 좀 나빠지면서
뭐 어쨌든 네 막차를 타고 다들 보셨기를 좀 바라면서 네 그 현수 이제 그 김혜수 배우님이 연기하신 현수가 이제 경찰인데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복직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던 증인의 실종 그리고 자살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그 사건 미결된 사건을 종결시키라는 마지막 보고서를 쓰라는 이제 명령을 받고 현수가 그 증인이 있었던 한 외딴 섬으로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증인이었던 세진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세진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실종이 됐는지, 정말 자살한 게 맞는지, 왜 자살했는지, 사체는 어디 갔는지 이런 것들 이제 추적하면서 네 그런 이야기고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보고 난 뒤에 재생찜 나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7번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찜할게요. 찜? 오. 네 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우는요? 저는 매우 고민이 많았으나 재생으로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았다. 어떤 고민일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 꽁치리는요? 저도 찜.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찜 2개에 재생 하나죠?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스코어가. 두구두구두구. 네, 저 여기서 제가 나가게 하면 되게 재밌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도 찜입니다. 쓰리찜. 네, 쓰리찜. 쓰리찜의 원재생이면 되게 무난한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크게 막 한 이게 방에 막, 없는. 네, 한 방에 한 방은 없다. 없었던. 아쉬움이 맞아요. 있죠. 사실은 나가기가 있더라도 재생이 이렇게 나가기와 재생의 숫자가 이렇게 뭔가 있어야 뭐 누군가에게는 네. 취향을 타면서도 딱 그치. 플레이를 할 맞아. 뭔가 그게 됐다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재생이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뭐 괜찮은 영화다. 근데 또 신기한 게 후기들 찾아보면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이 사람들 빼고는 그냥 뭐 보통의 이제 후기들 보면은 나쁘진 않았다, 좋다, 뭐 이런 평도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랄까 자기가 자기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여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근데 좀 뭐랄까 결말이 어차피 이게 픽션인데 사이다 같진 않고 사이다 중요하지. 또 네. 권선징악 되게 사이다 중요하잖아요. 같진 않고 그냥 근근하게 사는구나 이런 잔잔하다. 네 그냥 불행에 엄청 큰 불행에서만 좀 벗어나고 근근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인생이 그렇지 뭐. 네. 아니 내 인생은 그런데 영화는 그러면 안 되죠. 영화는 빵 터져야 되는데 에휴,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세우는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뭐와 영화 뭐 사이 고민이죠? 찜과 재생. 음. 왜냐하면 영화를 막 봤을 때는 찜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집으로 걸어가면서 여운을 계속 이제 느끼니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뭔가 이게 감정적으로 되게 동하는 컨텐츠들 있잖아. 이런 뭐라 해야지 만듦새를 떠나서 저는 그런 류의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약간 뭔가 연대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뭐 약간 울컥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좀 봐두면 그래도 좋은 기억이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재생이고요. 뭐 할 말은 좀 많습니다. 재밌겠네요 오늘. 네. 꽁치는요? 짧게. 네. 저는 새로운 스릴러였던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방식의 스릴러여서 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로움을 전달시키기에는 연출이 좀 저는 불친절한 느낌이었어요. 그 감독이 그 사실 이게 아까 칠범이 얘기한 것처럼 엄청 기승전결이 막 뚜렷하거나 터지는 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떤 감성에 너무 푹 젖어 있어요. 너무 푹 젖어 있어서 감독님이 너무 그 감정에 푹 젖어 있었던 건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 그거에 호불호가 좀 있겠다. 좀 이따 저도 관련돼서 뭐 할 얘기가 좀 나 있을 것 준비를 같고요. 엄청나게. 네, 아니 되게 느끼는 게 많았던 영화였어요. 맞아요. 네, 뭐 할 얘기 많은 건 좋지 뭐. 그치.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새로운 스릴러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그거와 연결을 해서 저도 좀 되게 보면서 와 진짜 전형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맞아요. 되게 많이 받았고 특히나 이게 한국 영화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랬었는데 제가 먼저 뭐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되게 외로움
뭐 방치 그리고 되게 드러나진 않지만 폭력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스릴러 장르인데도 뭔가 보고 났을 때 보기 힘들지가 않았던 게 되게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스릴러 영화 그리고 특히 주인공이 여성 그러니까 희생자가 나오는 경우에 대부분은 막 맞아. 사체로 나온다거나 맞아. 뭔가 엄청난 일을 당한다거나 맞아. 다리가 죽은 사람의 다리가 막 뭐 나와. 나온다거나 맞아. 뭐 강간을 당한다거나 음.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사건 자체를 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고 그나마 그 나왔던 게 이제 그 현수가 그냥 자기 자신을 이제 뭔가 이 감각 팔 찢는 유감한 거. 것 때문에 찢는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한 행동이었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되게 나올 법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뭐 마을에 어떤 주민이 이상해서 뭔 짓을 한다거나 뭐 아빠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뭔 짓을 한다거나 오빠가 엄청 직접적인 학대를 폭력을 하는 걸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되게 구체적이고 그 뭔가 이렇게 정확한 재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스릴러임에도 긴장감은 되게 느꼈고 궁금하게 만들었지만 그런 어떤 되게 잔인하거나 막 폭력적인 장면 이런 게 없어서 전혀 보는데 힘들지가 않았고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저도 약간 비슷한데 미스테리 스릴러인 것처럼 이제 홍보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장르적으로는 좀 밍숭맹숭한 느낌이 저도 들었었어요. 근데 또 지루하진 않았고 그래서 뭔가 감독님이 이 장르를 신경 쓰면서 만든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그냥 의도한 그냥 이런 밍숭맹숭은 의도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던 게 되게 자극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다 비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그 장경이 남자 경희와 세진이와의 관계도 얼마든지 자극적으로 연출할 수 맞아. 있었지만 그 정도로만 슬쩍 넘어가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겠구나라는 건 다 이해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 중요한 거는 세진이의 외로움이나 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다분히 의도한 거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스릴러 장르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것들까지 다 지키면서 또 불편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면 뭐 엄청난 작품이었겠죠? 사실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거에서 뭔가 벌어질 것 같지만 저는 이 영화가 사실 더 다루는 스릴러적인 부분은 김혜수가 연기한 현수의 마음이었던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하자면 심리 스릴러 같은 건데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게 첫 씬이 누구 얼굴인지 약간 기묘하게 약간 이렇게 잡은 클로즈업 컷이었어요. 근데 그게 김혜수의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그 현수의 그 얼굴, 그 다음 컷이 약간 조금 더 멀리서 찍은 이제 그 현수의 또 컷 이렇게 연결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되게 깊이 가져가겠구나라는 거 기대감을 되게 많이 줬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현수가 쫓아가는 그 세진의 상태? 세진이 왜 죽었는가도 결국에는 이 현수가 어떤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패쳐나가기 위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가 되게 맞물리잖아요. 같이. 저는 그 과정을 되게 좀 보여주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가끔 이제 약간 변호를 하기 위한 건데 후기들 중에 막 이건 스릴러로서 너무 이제 재미가 없고 반전 같은 게 너무 뻔하다 뭐 이런 혹은 너무 반전이 별로였다라는 식이 많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 되게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심리 스릴러인 거지 어떤 범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스릴러와는 달랐고 저는 이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걸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내가 죽던 날에서 던은 봐봐요. 만약에 세진이 실제로 죽었으면은 죽은 날이에요. 근데 던은 마치 한 번 했고 지금은 아닌 상태의 어떤 과거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은 이유는 애초에 그러네. 제목부터 그리고 포스터도 그래요. 애초에 세진이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을 안 암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다시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걸 되게 암시하는 그런 제목과 그 포스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이 영화는
세진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라는 걸 전제했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냥 뭐 살아있을지 뭐 처음에 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식물인간이 사실은 세진이 그러니까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침대 안에 돌아가신 있는 사람. 다음에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추리를 한 어떤 스릴러적인 재미는 있었는데 막 이걸 두고 막 뭐 되게 반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저도 창마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죽던 날 저는 죽던에 신경 쓰진 않고 그냥 제목을 보니까 되게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보기 싫다 이러면서 봤는데 약간 어둡고 우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희망적이고 되게 따뜻한 이야기여서 마지막은 좀 약간 미소를 띠면서 극장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제목도 내가 죽던 날 그리고 다시 태어난 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새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고 꿀꿀한 이야기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즐겁게 봤습니다. 그래서 재생할까 약간 고민했어요. 끝에가 비관적이었으면 나가기 했겠네요. 쌈나가기죠. 쌈나가기고 약간 좀 그래요. 맞아.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랬으면 저는 조금 더 이 현수의 아픔, 현수가 맞아. 받았던 괴로움을 조금 더 관객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도록 연출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지금 현수의 과거인 건데 이 상처인 건데 그거가 너무 전달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고 되게 좀 헷갈리게 많이 그려져 있고 명확하지 않아서 저도 이게 제가 뒤에서 얘기할 거긴 했는데 지금 그냥 얘기해버릴게요. 그 현수와 형식 대립신이 있을 때 되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내가 아쉽지? 그 기억나세요? 꽁치 제가 보자마자 내가 사이코패스가 돼가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잘 못 따라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최근 영화들을 보면서 저기선 감정을 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는 그거 이입을 못 하고 있는데 마침 삼진 토익 때도 그랬는데 이번 영화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씬에서.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이걸 느끼지 못했을까?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 엄청 대립하는 씬이 나온 다음에 그 김선영 배우가 현수 집에서 같이 맞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현수가 그제서야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뭔가 순서가 바뀌었으면 내가 좀 더 그 형수와의 대립신에서 이 김혜수가 이 무너지는 모습이라던가 그 공감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 좀 더 감정을 뭔가 잘 느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앞에선 되게 이렇게 좀 뭘까 되게 장면 컷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감정 폭발하는 씬이 나오니 제가 좀 그거를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이입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었어요. 맞아. 약간 그리고 저는 또 덧붙이자면 중간에 갑자기 내레이션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맞아. 이제 약간 그 세진이가 있던 그 집에서의 조사를 1차로 마무리를 하는 그날 밤에 현수가 이제 그 조사 일기를 뭐 쓰면서 그 부분이 내레이션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내레이션이 저는 너무 필요 이상의 감성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내레이션의 내용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고 그 내레이션을 없애도 충분히 그 화면만으로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전달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딱 거기만 되게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우수에 젖은 목소리로 내레이션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감정적으로 좀 튕겨 나왔었거든요. 약간 과잉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그 뒤에는 막 몰아치는 그 장면에서는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약간 튕겼고 그래서 좀 이런 심리 스릴러였는 건 좋았지만 감정을 좀 이렇게 같이 관객과 이렇게 고조시키는 거기에는 조금 서투름이 있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심리 스릴러라고 하면은 그 뒤에 고백 씬이 뒤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영화는 현수가 왜 이 사건에 그렇게 집착하는가를 따라가는 영화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점점 여기에 그 약간 몰입하는 현수가 왜 도대체 저렇게 몰입할까 궁금해지고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 공감은 가잖아요. 아 힘들었겠다.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장면 연출에 대한 이제 좀 과잉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약간 그 둘이 이렇게 대립하는 씬이 좀 어땠어요? 나 솔직히 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씬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장경이 네. 그분이 그냥
사실은 세진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어른 1일 중 하나였다. 그냥 맞아, 그런 맞아. 거를 나타내기 위한 음.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경희는 어쨌든 힘이 센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감정, 그러니까 분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을 좀 드러낸 격하게 것이 드러냈다.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장경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되게 오해를 받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저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싫었으면은 저렇게 터졌을까. 뭐 일단 현수도 그건 알고 있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겪었으니까. 겪었으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했고, 물론 저도 힘들긴 했지만 그리고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영화가 나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보험 같은 거, 다양한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정도로 여겼어요. 저도 약간 튕기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현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굳이 앞에서 터트려내면 뒤가 재미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씬을 보면서 뭔가 좀 이 캐릭터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진과 그렇게 회상 속에 나오는 그 장경이는 그래도 되게 좀 스윗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대립씬에서 벽치기를 하고 이게 연기의 문제인지 얼굴도 너무 막 뭔가 가까이서 되게 분노를 이렇게 터트리는 게 저도 저만 그런 줄 알고 나왔는데 이제 같이 본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연기의 문제일지 연출의 문제일지 연기도 좀 전형적인 느낌이어서 더더욱 그랬는지 뭐 이런 아쉬움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 좀 빠진 느낌이 맞아. 있었죠. 그냥 네. 저는 그냥 근데 그런 거 그 모든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는 씬들에서 좀 튕겼던 이유는 배우들의 문제라고 사실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수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상상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 이혼이라던가 남편이 불륜을 해서 저질렀지. 하는 거잖아요. 소문 근데 내고. 그거가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운 상황이었는지가 충분히 전달이 안 돼서 그랬던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캐릭터 각각의 캐릭터가 가진 고통이라기보다는 혼자라는 고통, 그 되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외로움,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관객들이 이걸 봐주길 바라면서 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진의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더더욱 현수 얘기가 좀 더 친절하게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세진의 얘기가 어쨌든 중심으로 그 회상을 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진이가 좀 더 심하긴 하죠. 어떤 맞아. 애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런 큰 다쳤고. 사건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약간 어긋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진이가 처한 상황은 누가 봐도 너무나 극적인 상황인데 계속 이게 그 현수의 심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현수가 저기에 저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한다고? 왜? 이런 생각이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CCTV. 그 CCTV에 나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 그게 언제 해서 나왔지? 거의 초반에 중간쯤 나오는 것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뭔가 그런 대사라던가 그 확실히 저는 오피스텔에서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듣고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너무 잘 이제 와닿더라고요. 진짜 그냥 세진의 얼굴에서 죽고 싶어하는 자신의 얼굴을 읽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살아있고 싶다라는 얼굴까지 읽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좀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아서 눈물 또르륵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되게 여운이 갑자기 막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찜해야지 해놓고 나서도 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현수랑 세진이랑 그렇게 접점이 없는 사건들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혼자의 외로움도 뭐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냥 현수가 뭔가 그 세진이란 아이보다 또 오래 살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뭐 권리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소녀의 삶이 있었냐 없었냐로 이제 약간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더 빠져든 게 아닌가.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소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감정에 좀 빠져든다면 이제 확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두 캐릭터의 접점을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좋았던 연출, 그러니까 좋았던 어떤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칠봄이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스스로를 좀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순천댁의 대사로도 나오죠. 아주 그 거의 명대사죠. 네, 아니, 목을 순천댁 거의 긁어서 나왔던 성인이에요, 성인. 네, 아무도 아. 널 구해주지 않아. 네가 해야 돼. 생각보다 인생은 길어. 여기서 진짜 눈물 이게 다 그 흘리고 연번신이었잖아요. 네. 저 여기서 진짜 울었어요. 눈물 주룩 난다 진짜. 그 배우 이정은 배우가 너무 맞아. 너무 잘해.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 이정은 배우가 그 사람 아니야? 터지는 이정은 아니고? 그 터지는 씬에서 나도 같이 터진 거예요. 그 감정이.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게 꼭 그 연기랑 대사뿐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구원하고 이겨내고 벗어나고 이런 이야기라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스릴러에서 이렇게 어린 여성들 같은 경우에 구원을 당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게 잘못하면 되게 모성으로 갈 수도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맞아. 근데 이게 그리고 곳곳에 그런 구도들이 또 없지 않았어요. 그 순천댁과 그 조카라던가 뭐 이런 되게 어떤 모성이 생각나게끔의 어떤 관계들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씩 찬찬히 짚어보면 실제로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단 하나도 없었고 되게 하나씩 비껴가게 일부러 맞아. 연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 연대라던가 보호라던가 그런 아이에 대한 어른의 책임 같은 것들 좋은 그런 가치들을 잘 표현을 하려고 엄청 고심했고 그거를 모성이라는 너무 납작한 단어로 그냥 끝내지 않기를 감독이 굉장히 바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새엄마와의 관계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모성이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조금 맞아. 더 우정에 연대 가까웠어. 느낌, 네, 우정의 느낌? 오빠를 떠나서 여기 이제 자기를 뭔가 서로 지켜줄 수 있고 서로 보듬을 수 있는 존재로 그렸던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그 씬 되게 좋았는데 그 현수가 바다에 찾아갔을 때 순천댁과 만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나누는 그 대화 그때의 어떤 느낌이 딱 현수와 이 순천댁이 한 아이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같이 이제 못 본 척 덮고 가는 그 장면이었잖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았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엔딩 그걸 찾아서 보러 가는 그 현수의 마음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 마지막 되게 찡하더라고요. 어쨌든 현수도 자기의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세진이 사건을 만나서 점점 자기도 이제 구원을 받고 마지막으로 진짜 확인하러 그 가는 길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너무 그게. 감동적이야. 아마 나도 널 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맞아, 마음이 맞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세진이 그냥 잘 있는지를 보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러니 마지막 여행지로 갔지. 그 관계들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갑자기 막 찾아온 게 아니야. 처음부터 막 얘를 보려고 나온 느낌이 아니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인데요. 그도 그만두고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서 이렇게 그냥 확인하러 온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는 그 엔딩 컷이 마지막에 왜 웃어요? 네? 아니, 왜요? 아니 나 뭐 똑같은 걸 느꼈을 것 같아가지고. 뭔데? 아니 그게 난 엔딩 좋았다. 컷이 바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 컷은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 멀리 해가 지는 바다를 이렇게 잡으면서 뭔가 지금의 해가 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엔딩이 되게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드론으로 쫙 둘이가 나오지. 뺐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 엔딩이. 맞아, 낯설었어. 너무 낯설어서 계속 고민했어. 이게 왜 굳이 엔딩을 이렇게 했을까를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그냥 감상은 확실히 이 감독님이 어떤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극을 구성했을 것 같고 어떤 그런 상처든 힘든 경험을 벗어나는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시나리오를 떠올렸을 것 같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두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이 영화를 끝내면서 안녕 나에게로 이렇게 빼는 거야? 쭉 하면서 이제 그런 힘든 시간은 안녕 그걸 고민했던 나의 시나리오도 나의 작품도 여기서 잘 마무리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세상의 모든 속박과 굴레를 그런 느낌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시선 느낌이었어. 감독의 시선. 쫙 이렇게 빠지는 그 느낌이. 네, 저도 감독님 너무 기대되고 괜히 이 영화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수고하며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뭐 잘 살면서 네 행복하게 모두 갑자기 연말 분위기. 갑자기 디디디디는 뭐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힘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잔잔하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내가 죽던 날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어떠셨는지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 저희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재밌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보셨는데 그냥 뭐 듣고 있다 이러면은 뭐 네 한번 영화 또 보시고 네 댓글 또 남겨주시면 기승전 댓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영어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나, 둘, 셋. 두둥.